9조 4천억 원, 16조 원, 1조 9천억 원. 여러분 혹시 이렇게 큰 금액이 어떤 돈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9조 4천억 원은 16년 말 삼성전자가 전자업체 하만을 인수한 금액입니다. 두 번째 16조 원은 미국 그 쇼핑몰 업체 아마존이 풀푸드라는 그 신선식품 업체를 인수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비교적 적은 1조 9천억 원은 카카오가 아이유와 멜론으로 대표되는 로엔 엔터테인먼트를 16년 초에 지분 70%를 인수한 금액입니다. 네. 이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기업 결합 동향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 결합 건수는 총 668건, 그리고 금액은 510조에 달합니다. 이처럼 최근 여러 기업들이 다른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또한 M&A는 여러분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M&A로 인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브랜드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탄생하기도 합니다. 먼저 브랜드가 사라지는 경우는 카카오와 다음이 합쳐지면서 카카오만 남은 그런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탄생하는 경우는 카카오가 최근 카카오 멜론이라는 서비스를 시작한 것, 그리고 삼성전자가 갤럭시 S8 시리즈부터 AKG 이어폰을 제공하는 등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1년 전 학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기업 가치 평가를 하는 활동을 했었고요. 보시다시피. 그리고 작년 2학기에는 휴학을 하고 투자회사에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기업들이 아닙니다. 첫 번째, 기업들이 인수합병, 즉 M&A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 기업들의 가치가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해서, 세 번째, M&A의 성공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발표를 들으신다면 여러 사람, 장비, 기술 등 여러 복합체가 어떤 방식으로 가격표가 매겨지고 어떤 방식으로 거래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는 관련 뉴스를 들으면서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기업들이 M&A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은 다양한 이유로 M&A를 하는데 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신속한 신사업 진출, 두 번째 시너지, 세 번째 비용 절감입니다. 먼저 신속한 신사업 진출입니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개발을 새로 시작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파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 매우 느린데요. 경쟁이 매우 치열한 현재 상황에서는 이 방법을 쓰게 되면 다른 기업에 비해 뒤처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업들은 다른 기업을 인수하고 합병하면서 좀 더 신속하게 새로운 산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전자업체인 하만카돈을 인수하면서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커넥티드카 사업에 바로 진출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두 번째는 시너지인데요.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가 멜론을 인수하면서 최근 카카오 멜론이라는 서비스를 시작한 게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은 비용 절감입니다. 기업들은 공통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있는데요. 인수합병을 통해서 두 기업이 합쳐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공통적인 비용이 한 번만 지출하면서 이제 비용이 줄어들면서 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비유를 들자면 따로 살던 부부가 결혼을 하면서 냉장고를 하나만 쓰면 되는 그런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들이 왜 M&A를 하는지 알았다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기업들은 어떤 방식으로 가치가 매겨질까요? 네,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현금 흐름, 할인 모형이라는 절대평가 방법입니다. 이때 현금이라는 것은 흔히 뉴스에서 기업이 얼마나 벌었나 이런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기업이 현금을 얼마나 벌어들였냐 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는
할인율이라는 퍼센트가 쓰이는데요. 이 퍼센트는 주식의 수익률과 채권의 이자율, 그러니까 결국 주식과 채권 투자자들의 돈을 쓰는 대가인 셈이죠. 네, 이 방법을 위해서는 기업의 미래를 예측하는 등 여러 고려할 할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실무적으로 두 번째 방법을 쓰게 되는데요. 바로 상대평가 방법입니다. 네. 비슷한 기업에서 일정 비율을 도출하고 대상 기업의 수치를 적용할 가치를 매기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퍼라는 수치인데요. 기업 주가 대비 이익 대비 주가라는 비율입니다. 여기에 비교 기업의 퍼에다가 대상 기업의 어닝, 즉 분모인 것이죠. 분모를 곱하게 되면 그 기업의 가치가 나온다는 조금 상대적이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가치를 매겼다면 거기에 프리미엄을 더 주게 되는데요. 우리가 너희에게 이 돈을 주면서 인수 합병을 했으니 이런 더 많은 이익을 더 벌게 되었고 이것만큼 더 주겠다 하는 금액인 것입니다. 앞에서 매긴 실제 가치에 프리미엄을 더 더하면 실제로 삼성전자, 아마존, 카카오가 각 기업에게 지불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기업의 가격표가 매겨지고 모든 기업이 다 잘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기업 결합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미국에서 경영학의 대가인 마이클 포터 교수에 따르면 미국 내 M&A의 70%가 실패를 했고 5년 이내 헐값에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가치평가의 실수로 과도한 금액을 지불하거나 산업 분석의 실수로 잘못된 기업을 인수합병하고 두 기업 간의 문화 차이로 잘 통합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임러와 크라이슬러의 합병, 그리고 금호 아시아나와 대한통운의 합병에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M&A의 성공 요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합병 과정에서 적절한 가치를 선정하고 그리고 그 산업의 미래를 잘 예측해서 적절한 기업을 인수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합병 이후 성공적인 조직 통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행히 앞에서 언급한 삼성전자, 아마존, 카카오는 통합을 잘 이룬 것으로 아직까지는 보여집니다. 기존의 핵심 인력들을 계속해서 고용하고 기업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점진적인 통합을 이뤄나가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기업들은 신사업 진출, 시너지라는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기업을 인수 합병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고 M&A 여러 성공 요건, 합병 이후의 통합 과정을 잘 이루어야 성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은행가들 사이에서는 M&A나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하나의 예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량적인 요소 외에 정성적인 여러 요소들이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기업들이라는 물감으로 뱅커라는 예술가들이 만든 예술품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 번쯤 관심 있는 기업의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